자, 한국 축구 대표팀이 2018년 월드컵 본선 진출 티켓을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축구계 지금 시끄럽습니다. 히딩크 감독의 부임설로 이목이 아주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히딩크 감독과 축구협회 사이에서 진실 공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히딩크 감독이 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감독에 부임할 것이다라는 부임설. 이게 얼마 전부터 지금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예. 논란이 됐는데 이 논란의 장 본인이죠. 히딩크 감독이 직접 네덜란드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먼저 목소리 들어보시죠. It's a bit too much. What we had a contact with my people from my foundation in past summer, and I had a contact also with people which I know inside the federation. When I can be of any help, if wished, if wanted by them, by KFA, I can do. I because it's my home, second home country, and because what I explained before. The love is huge towards the country from our side, but also from the country to my side. What I can do to help the football, I'm available. 자, 그러니까 제일 궁금했던 거 하나는 해결됐습니다. 뭐냐면 히딩크 감독이 우리 국가대표팀을 맡고 싶다라는 의지를 표명했다라는 그런 히딩크 재단 측 관계자의 말이 있었는데 우리 축구 협회에서는 그런 말 전혀 없었다라고 부인을 하면서 이게 논란이 됐었거든요. 근데 본인이 접촉을 해서 의사 전달을 한 건 맞네요. 예, 접촉은 아니고요. 네. 우리나라의 국내에 이제 거스 히딩크 재단이 있죠. 이 네. 재단을 통해서 내가 감독직에 관심이 있다. 네. 그런 것을 분명히 의사 표명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자, 그런데 히딩크 감독의 이제 한국 대표팀을 도와주고 싶다. 더 나아가서 감독이 되고 싶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 한 가지 자책골이 있었죠. 뭐요? 뭐냐면 지난 6월에 그 의사를 표명했는데 네. 그걸 공개는 본선 진출 직후에 얘기를 공개했어요. 만약에 6월에 공개했으면 네.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얘기가 흘러갔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자책골이라고 보고요. 아. 자, 이렇게 되면서 지금 뭐 반드시 감독이 아니더라도 어떤 네. 형태로든 간에 대표팀을 도와주고 싶다는 얘기를 봐서 이제 순수한 얘기인 것 같은데 불똥이 엉뚱하게 튀었죠. 네. 어디로 튀었냐면은 김호곤 기술위원장에게 분명히 전달했는데 네. 김호곤 위원장은 전달받은 적이 없다. 문자나 메시지도 없었고 왜 이런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 카톡 내용이 확인이 되면서 아하. 김호곤 위원장이 말을 뒤집었죠. 네. 자, 그러니까 저 지금 보시는 카톡 내용이 김호곤 기술위원장이 히딩크 감독 재단 측에 그 의견을 카톡으로 전달받았다라는 거를 확인하는 내용인데 이게 김호곤 위원장이 직접 본인이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분명히 김호곤 기술감독 이 공개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히딩크 감독 측으로부터 받은 연락도 없으며 대표팀 감독 부임 가능성 역시 없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었는데 본인이 또 저 카톡을 저렇게 내용을 밝힌 걸 보면 분명히 김호곤 기술위원장이 거짓말을 한 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근데 거짓말을 왜 했느냐? 왜 한 겁니까? 예, 이제 결국은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거든요. 네. 김호건 기술위원장은 히딩크 감독을 개인적으로 그렇게 감독으로서의 능력은 높게 평가를 했지만 네. 국가대표팀을 맡길 만한 인품은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2002년에 우리가 한일 월드컵에서 4강에 올라가는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성과를 이뤄냈죠. 네. 이 점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김호건 위원장과는 좀 악연도 있었었고요. 이 악연을 통해 가지고 김호건 위원장이 이 히딩크 감독 같은 스타일의 인품을 좀 싫어하는 게 확인이 됐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네. 그러니까 히딩크 감독은 2002년 4강 때에도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비즈니스맨 같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장사꾼 같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무슨 네. 뜻이냐 하면은
프로페셔널한 용병 감독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철저히 계약 관계, 나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협상이 굉장히 능하고 아하. 이런 계약에 충실해서 딱 기한 만큼 내 능력을 발휘하고 대가를 받겠다. 네. 협상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거든요. 네. 그 당시에 대한축구협회를 제가 봤을 때 그 당시에 취재를 했는데 네. 축구협회를 히딩크 감독이 손에 올려다 놓고 쥐락펴락 했다라고 표현해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닐 정도로 협상이 네. 능했습니다. 아하. 그런데 김옥원 위원장 같은 스타일은 우리식의 전통적인 정서 있죠. 네. 의리를 강조하고 네. 형님과 동생 한 번 마음에 아하. 들면 이런 식이기 때문에 2003년에 올림픽 대표팀을 끌고 갔을 때에 네덜란드 올림픽팀하고 평가를 했는데 굉장히 실망감을 표시했어요. 네네. 히딩크 감독이 오지도 않았다. 그렇군요.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히딩크 감독은 계약상이 없으면 내가 가야 할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대비 때문에 알겠습니다. 김옥원 위원장은 히딩크 감독에게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양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서양적인 지극히 서양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두 사람이 문화적인 차이로 충돌이나 서로를 갈등을 이해할 수 가지겠죠. 없어서 그래서 조금 감정적인 부분이 쌓이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요. 김호곤 감독이 기술위원장이 왜 그 당시에 카카오톡으로 문자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내용을 나는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왜 히딩크 감독을 향해서 감정적으로 표현을 했었는지 당시에 귀국할 당시에 언론과 인터뷰 내용 한 번만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히딩크 감독 입에서 나온 건지 어디서 나온 건지 상당히 좀 궁금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상당히 불쾌하기도 하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명장 아닙니까? 상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는 뭐 제의를 해올 리도 없다고 보고 저희 협회로서는 대꾸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김호곤 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말투가 굉장히 감정적으로 기분이 상한 투예요. 그리고 지금 들리는 얘기가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카카오톡으로 우리 국가대표팀을 돕고 싶다라는 의견, 이 접촉 자체가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어떻게 이런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로 나한테 전하나 이 부분도 지금 김호곤 위원장이 굉장히 언짢았었다면서요. 나름의 일리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히딩크 감독도 직접적이고 공식적인 접촉은 없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네. 한국에 있는 히딩크 재단의 유재호 사무총장이 카톡으로 보낸 건데 당시 상황으로서는 비공식적으로 의사타진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일리는 이해가 가기도 하지만 대표팀 감독에 관한 의사표명이면 좀 직접 만나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어떨까. 대신에 보안 유지는 요청할 수도 있겠고요. 네. 이런 식으로 좀 더 공식적이고 대면적으로 풀어갔으면 네. 지금과 같은 혼란은 자초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들죠. 어쨌든 간에 히딩크 감독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국가대표팀을 좀 돕고 싶다라고 의사표명을 했다는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대표팀 감독을 하지 않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번뿐만은 아닙니다. 네. 지난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당시에 아낀 제자였죠. 홍명보 당시 대표팀 감독을 많이 도와줬거든요. 네. 무엇을 도와줬냐면은 당시에 브라질 월드컵에서 우리와 같은 조에 속해 있는 상대 팀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수집해서 분석해서 알려줬고요. 대표팀이 전지훈련 갔을 때의 연습장도 섭외를 해주고 대표팀 훈련 파트너를 섭외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것들을 이번 이 신태영 감독도 똑같은 방식으로 도와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네. 한 가지 히딩크 감독의 좀 순수한 마음은 저는 좀 믿고 싶은데 네. 무엇이냐면은 돈은 이제 관계가 없다. 버릴 만큼 벌었다는 얘기고요. 네. 감독이든 자문이든 고문이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도와주겠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 네. 선수들의 어떤 아하. 능력, 평가 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도움은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어떻게 보니까 이 문화적인 차이로 이 두 명장들이 조금 오해를 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제가 좀 지나치고 건방진 생각일까요? 하여튼 두 사람 모두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좀 오해가 잘 풀려서 우리 국가대표팀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발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보신 영상 바로 1997년에 개봉했던 영화 올가미입니다. 며느리를 폭행하고 집에 감금을 한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자, 이 영화가 현실에서 직접 일어났습니다. 자, 단지 며느리가 수상하다라는 이유로 감금을 했는데 그 감금한 방법이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이 시부모의 이야기, 대체 이 가족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이야기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코너부터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 두 분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올가미와 같은 얘기가 현실에서 일어났다. 최진봉 교수님 먼저 네. 설명을 해주시죠. 뭐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된 일인가 하면요. 네. 뉴질랜드에 아들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며느리가 네. 이혼하겠다고 하는 말을 했다고 전해 들은 거예요. 네. 그래서 며느리가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는데 네. 이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나서 며느리를 마중하러 인천공항에 갑니다. 네. 그리고 며느리가 나오자 자신의 차에 태워서 할 말이 있다면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네. 그리고 나서 거실에서 그때부터 이제 악몽이 시작되는 거죠. 올가미 악몽이 시작되는 건데 며느리의 손에 수갑을 채우고 네. 발을 묶고 아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그리고 네. 나서 폭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러면서 뭘 얘기했냐면 너가 외도한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혼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밀어붙이면서 시아버지는 전화기로 녹음을 하고 있었고요. 네. 시어머니가 주로 폭행을 했는데 머리채를 붙잡기도 하고 네. 뺨을 7대를 때리고 그러면서 몇 시간 동안이나 감금 상태에서 폭행을 한 사건. 그래서 결국 이제 실토하라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 사건이 원래 발단된 계기가 뭐냐면 네. 남편의 폭행 때문에 며느리가 이혼을 결심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실제로 며느리가 불륜을 저지른 일이 없었고 없죠. 네. 남편의 폭행으로 오히려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며느리한테 바람을 피웠다라고 증언을 하라고 지금 강제로 때리면서 요구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며느리를 묶어놓은 상태로 사돈댁을 만나러 나간다고 한 상태인데 그러면 그 사돈댁을 또 협박이라도 할 의미가 있었던 건가요? 의지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네.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외도했다는 자백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계속 녹음기 들이대고 외도를 했다고 자백하라 그렇게 강요를 한 건데 네. 결국 계속 아무리 얘기도 안 되니까 네. 결국 감금을 한 거죠. 감금하는데도 수갑도 뭐 그전에 어디서 주워왔던 거 수갑도 채운 거예요. 수감은 근데 어디서 났답니까? 그 경찰이 분실했답니다. 그런데 헌업 모집함에서 네. 이걸 발견해서 집에 아. 갖다 놨다가 수갑 채우고요. 스카프로 입에다 이제 재갈을 물린 거죠. 네. 그리고 발과 손을 다 묶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1시간 반 동안 집에다 가둬놨는데 가둬둔 이유가 뭐냐면 네. 이 며느리의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사돈을 네. 만나러 가는데 그동안 여기 있어라.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잡고 있었던 이유는 결국 네가 외도를 했다는 걸 실토를 해라. 네. 그래서 그걸 녹취를 하고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아들 때문에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아들이 사실은 폭행의 가해자이기 때문에 네. 이혼의 유책 배우자 아닙니까? 아하. 그래서 유책 배우자를 며느리로 둔갑시키기 위해서 네. 이러한 가진 협박과 감금과 강요를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조금 전에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저 올감이라는 영화가요. 이와 아주 유사한 내용입니다. 아들을 지나치게 사랑한 시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상에서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최지우 씨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무 지나쳤을 뿐 엄마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얘기 나누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의 판결도 법원 판결이 약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판결 내용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지나친 모성애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니까 이건 참작을 한다는 거죠. 네. 심각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구하고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네. 시아버지에서는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네. 근데 굉장히 이렇게 관대한 판결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모성애인데 모성애가 아주 비뚤어진 모성애잖아요. 그리고 그 모성애로 인해서 피해는 굉장히 엄청난 거단 말이에요. 네. 감금했죠. 아하. 뭐 협박했죠. 강요했죠. 그러면 사실 이게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어떤 관계가 아닌 범죄라고 한다면 네. 이건 합의해도 사실은 실형이 반드시 선고돼야 할 사안이거든요. 네. 그런데 재판부가 좀 너무나 이거 어머니 입장에서 너무 모성애가 강하다 보니까 이런 네. 범행을 저질렀다는 데 초점을 두고 그렇군요. 형을 너무 관대하게 선고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분명히 폭행과 감금이었지만 어머니의 아들에 대한 집착이었다라는 부분이 참작이 된 그런 판결은 아닌가 이런 의심을 들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신석호 국제부장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And because what I explained before, the love is huge towards the country from our side, but also from the country to my side. What I can do to help the football, I'm available. 자, 그러니까
제일 궁금했던 거 하나는 해결됐습니다. 뭐냐면 히딩크 감독이 우리 국가대표팀을 맡고 싶다라는 의지를 표명했다라는 그런 히딩크 재단 측 관계자의 말이 있었는데 우리 축구협회에서는 그런 말 전혀 없었다라고 부인을 하면서 이게 논란이 됐었거든요. 근데 본인이 접촉을 해서 의사 전달을 한 건 맞네요. 예, 접촉은 아니고요. 네. 우리나라의 국내에 이제 거스 히딩크 재단이 있죠. 이 네. 재단을 통해서 내가 감독 측에 관심이 있다. 네. 그런 것을 분명히 의사 표명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자, 그런데 히딩크 감독의 이제 한국 대표팀을 도와주고 싶다. 더 나아가서 감독이 되고 싶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 한 가지 자책골이 있었죠. 뭐요? 뭐냐면 지난 6월에 그 의사를 표명했는데 네. 그걸 공개는 본선 진출 직후에 얘기를 공개했어요. 만약에 6월에 공개했으면 네.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얘기가 흘러갔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자책골이라고 보고요. 아. 자, 이렇게 되면서 지금 뭐 반드시 감독이 아니더라도 어떤 네. 형태로든 간에 대표팀을 도와주고 싶다는 얘기를 봐서 이제 순수한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실망감을 표시했어요. 네네. 히딩크 감독이 오지도 않았다. 그렇군요.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히딩크 감독은 계약상이 없으면 내가 가야 할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대비 때문에 알겠습니다. 김홍건 위원장은 히딩크 감독에게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양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지극히 서양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두 사람이 문화적인 차이로 충돌이나 서로를 갈등을 이해할 수 가지겠죠. 없어서 그래서 조금 감정적인 부분이 쌓이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요. 김호곤 감독이 기술위원장이 왜 그 당시에 카카오톡으로 문자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내용을 나는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왜 히딩크 감독을 향해서 감정적으로 표현을 했었는지 당시에 귀국할 당시에 언론과 인터뷰 내용 한 번만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히딩크 감독 입에서 나온 건지 어디서 나온 건지 상당히 좀 궁금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상당히 불쾌하기도 하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명장 아닙니까? 상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는 뭐 제의를 해올 리도 없다고 보고 저희 협회로서는 대꾸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김호곤 위원장의 얘기인 것 같은데 불똥이 엉뚱하게 튀었죠. 네. 어디로 튀었냐면은 김호곤 기술위원장에게 분명히 전달했는데 네. 김호곤 위원장은 전달받은 적이 없다. 문자나 네. 메시지도 없었고 왜 이런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 카톡 내용이 확인이 되면서 아하. 김호곤 위원장이 말을 뒤집었죠. 네. 자, 그러니까 저 지금 보시는 카톡 내용이 김호곤 기술위원장이 히딩크 감독 재단 측에 그 의견을 카톡으로 전달받았다라는 거를 확인하는 내용인데 이게 김호곤 위원장이 직접 본인이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분명히 김호곤 기술감독 이 공개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히딩크 감독 측으로부터 받은 연락도 없으며 대표팀 감독 부임 가능성 역시 없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었는데 본인이 또 저 카톡을 저렇게 내용을 밝힌 걸 보면 분명히 김호곤 기술위원장이 거짓말을 한 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근데 거짓말을 왜 했느냐? 왜 한 겁니까? 이제 결국은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거든요. 네. 김호건 기술위원장은 히딩크 감독을 개인적으로 그렇게 감독으로서의 능력은 높게 자, 한국 축구 대표팀이 2018년 월드컵 본선 진출 티켓을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축구계 지금 시끄럽습니다. 히딩크 감독의 부임설로 이목이 아주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히딩크 감독과 축구협회 사이에서 진실 공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히딩크 감독이 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감독에 부임할 것이다라는 부임설. 이게 얼마 전부터 지금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예. 논란이 됐는데 이 논란의 장 본인이죠. 히딩크 감독이 직접 네덜란드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먼저 목소리 들어보시죠. It's a bit too much. What we had a contact with my people from my foundation in past summer, and I had a contact also with people which I know inside the federation. When I can be of any help
if wished, if wanted by them, by KFA, I can do. Because it's my home, second home country. 평가를 했지만 네. 국가대표팀을 맡길 만한 인품은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2002년에 우리가 한일 월드컵에서 4강에 올라가는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성과를 이뤄냈죠. 네. 이 점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김호건 위원장과는 좀 악연도 있었었고요. 이 악연을 통해 가지고 김호건 위원장이 이 히딩크 감독 같은 스타일의 인품을 좀 싫어하는 게 확인이 됐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네. 히딩크 감독은 2002년 4강 때에도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비즈니스맨 같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장사꾼 같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무슨 네. 뜻이냐 하면은 프로페셔널한 용병 감독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철저히 계약 관계, 또 나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협상에 굉장히 능하고 아하. 이런 계약에 충실해서 딱 기한 만큼 내 능력을 발휘하고 대가를 받겠다. 네. 협상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거든요. 네. 그 당시에 대한축구협회를 제가 봤을 때 그 당시 취재를 했는데 네. 축구협회를 히딩크 감독이 손에 올려다 놓고 쥐락펴락 했다라고 표현해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닐 정도로 협상이 네. 능했습니다. 아하. 그런데 김호건 위원장 같은 스타일은 우리식의 전통적인 정서 있죠. 네. 의리를 강조하고 네. 형님과 동생 한 번 마음에 들면 이런 식이기 때문에 2003년에 올림픽 대표팀을 끌고 갔을 때의 네덜란드 올림픽 팀하고 평가